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벼랑이의 집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TJ 클룬, 그리고 드니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독자들에 의해 입소문을 타고 순위 역주행에 성공한 작품으로 미국 아마존 판타지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등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어른 아이들을 위한 러블리 판타지 소설로 자신만의 집을 찾아가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정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1장. 와, 정말 특별한 능력이구나. 라이너스 베이커는 이 말을 훔치며 말했다. 사실 특별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라이너스는 데이지라는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나무 블록들을 공중부양시키고 있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는 중이었다. 블록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느릿느릿 돌았다. 정신을 집중하느라 데이지는 얼굴을 찌푸리고 혀끝을 이스에 빼문 채였다. 블록들은 그렇게 1분은 좋기 허공을 돌던 끝에야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데이지의 통제력은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 좋아. 라이너스는 수첩에 맹렬하게 글씨를 휘갈겼으며 말했다. 이곳은 정부에서 지급한 갈색 카펫과 낡은 가구들이 마련된 말쑥한 원장실이었다. 벽에는 꼴사나운 솜씨로 그려진 다양한 자세의 여우 원숭이 그림이 쭉 걸려 있었다. 원장은 자신은 그림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고, 만약 바로 이 고아원의 원장이 되지만 않았더라면 여우 원숭이 훈련사가 되어 서커스 순회 공간을 다니거나 갤러리를 열어 작품들을 온 세상에 선보였을 거라고 자랑했다. 라이너스는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 그림들은 원장실 안에 머무르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을 품평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너는 그 물건을 공중에 띄우는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 거니? 고아원 원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얼른 대답했다. 원장은 부스스한 곱슬머리에 체구는 땅딸막한 여성이었다. 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원장은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는 채 양손을 마구 비틀어댔다. 아마 1년에 한두 번? 라이너스가 헛기침을 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원장은 방금 한 말을 얼른 수습했다. 내 정신 좀 봐. 왜 1년이라고 했을까? 말이 헛나갔네요. 맞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랍니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곤 하죠. 그러니?
라이너스가 데이지에게 물었다. 네, 맞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더 이상은 안 해요. 데이지가 더없이 기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라이너스는 혹시 아이가 사전에 어떤 대답을 하라는 지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테니까. 그렇겠구나. 라이너스는 대답했다. 그의 펜이 종이 위를 누비는 동안 모두가 잠자코 기다렸다. 두 사람의 눈길을 느끼면서도 그는 수첩에 쓰는 글자에만 집중했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했다. 라이너스는 철저한 빼면 시체였고 이 고아원에서 맞닥뜨린 새로운 사실들은 과장 없이 엄청났다. 사무실로 복귀한 뒤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려면 지금 자잘한 사항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 놓아야 했다. 원장은 데이지를 붙들고 흐트러진 검은 머리를 갈무리에 나비 모양 플라스틱 핀을 꽂아주며 수선을 떨었다. 데이지는 바닥에 흩어진 나무 블록들을 다시 한번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싶다는 듯 쓸쓸히 바라보며 숱 많은 눈썹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니? 라이너스가 묻자 데이지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원장이 끼어들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저희는 절대... 라이너스는 한 손을 들어 원장의 말을 막았다. 원장님, 감사하지만 대답은 데이지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데이지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솔직담백한 편이니까요. 무슨 말을 더 할 것 같던 원장은 라이너스가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는 걸 보고서야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지로부터 한 발짝 물러섰다. 메모를 다 끝낸 라이너스가 펜 뚜껑을 닫은 뒤 펜과 수첩을 서류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 말 안 듣는 무릎을 쭈그려 데이지 앞에 앉았다. 데이지는 눈이 휘둥그레 뜬 채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고 있었다. 데이지, 내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니? 아이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걸요? 여기 온 뒤로는 아무도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다음 순간 아이의 입꼬리가 축 처졌다. 마커스 전까지는요. 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싫어요. 라이너스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렇지. 그래도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게 꼭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의 잘못인 건 아니란다. 그래도 데이지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 듯했다.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라이너스는
눈을 깜빡였다. 글쎄, 변수가 많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극단으로 치달은 감정 상태가 그런 경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 슬픔, 분노, 심지어 행복마저도. 어쩌면 너도 너무 행복해서 실수로 내 친구 마커스한테 의자를 집어 던진 게 아닐까? 라이너스가 이곳에 파견된 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 마커스는 병원에 입원해서 꼬리 치료를 받았다. 꼬리는 기묘한 각도로 꺾여버렸고 병원 측에서는 의무에 충실하게 이 일을 마법 아동관리부서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라이너스가 이 고아원에 배정된 것이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마커스가 제 색연필을 훔쳐가는 바람에 너무 행복해서 실수로 의자를 던진 거라고요. 그렇구나. 사과는 했니? 그러자 데이지는 다시 나무 블록들을 내려다보면서 발을 꼼지락거렸다. 했어요. 마커스는 괜찮다고 했고요. 심지어 색연필을 깎아서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마커스가 저보다 연필을 더 잘 깎거든요. 마커스는 참 사려깊네. 라이너스가 대답했다. 손을 뻗어 데이지의 어깨를 다독여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마커스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던 건 알아. 앞으론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자꾸나. 어때? 데이지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오로지 제 정신력만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기 전에는 꼭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볼게요. 라이너스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낡은 고아원 건물 안쪽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비스킷 먹을 시간이다. 데이지가 문을 향해 달려갔다. 딱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저녁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장이 아이의 뒤에 대고 외쳤다. 알았어요. 데이지는 고함을 질러 답한 뒤 문을 쾅 닫았다. 복도를 달려 부엌을 향하는 아이의 조그마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 잔뜩 먹어버릴 테죠. 매일 그렇거든요. 원장이 그렇게 중얼거린 뒤 책상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은 그럴 만도 하죠. 라이너스가 대답하자 원장은 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마른 세수를 하더니 그를 향해 경계의 눈초리를 던졌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아이들 모두와 면담하셨죠? 고아원 내부 점검도 끝냈고 마커스도 잘 있는 거 확신하셨고요. 그 의자 사건이 있었지만 데이지는 절대 마커스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라이너스는
원장의 말을 믿었다. 마커스는 데이지를 곤란에 빠뜨릴 생각은커녕 깁스에 라이너스의 사인을 받으려 안달이었다. 라이너스는 그건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다며 몸을 사렸다. 마커스는 실망하다가도 순식간에 기운을 차렸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볼 때마다 그는 놀라워했다. 그렇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 건 압니다만 그 말에 라이너스는 발끈했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그 무엇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원장이 허둥지둥 수습했다. 제가 뭘 부탁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코미 역시도 감사할 테고요. 라이너스는 불어 서류 가방을 뒤적이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내용물을 정돈했다. 서류 가방을 닫고 잠금 장치를 짤깍 채웠다. 자, 이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해요. 저도 아이들이 좋습니다. 라이너스가 대답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 연구원들 말이에요. 라이너스는 문 쪽을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탈출이 눈앞이었는데 그는 서류 가방을 방패처럼 품에 안고는 되돌아섰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상 주위를 서성였다. 라이너스는 습관대로 한 발짝 물러섰다. 원장은 그에게 가까이 오는 대신 책상에 몸을 기댔다. 예전에 다른 분들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그 애들이 가진 능력만 보죠.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지닌 아이들한테도 기회는 주어져야죠. 이 아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취급받는다면 어떻게 입양을 가겠습니까? 원장이 코웃음을 쳤다. 입양은 무슨? 라이너스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제가 말실수라도... 그러자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시네요. 그 낙관에 저까지 물들어 버리겠어요. 저야 한 줄기 햇살 같은 존재죠. 라이너스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럼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자마자
방금 한 말을 주워 담고 싶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디코미에서 일하잖아요. 땀 한 줄기가 목덜미를 간지리며 셔츠 깃 안쪽으로 흘러내렸다. 차라리 비가 쏟아지는 바깥에 있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아주 오랜만에 들었다. 디코미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원장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원장은 팔짱을 낀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그냥 궁금할 데 없으세요? 전혀요. 라이너스는 대답부터 던져놓고 그 뒤에야 뭘 말입니까? 하고 덧붙였다. 선생님께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아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곳을 찾지 않는 한 아이들은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밝고 행복한 어른이 되겠지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어른 말이죠.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마법 성인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 문제는 그쪽과 상의하시죠. 저는 오로지 아이들의 복지만을 담당하지 나머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원장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영영 아이인 건 아니잖아요, 베이커 씨. 결국은 어른이 된다고요. 원장님 같은 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며 어른이 되면 입양되지 않더라도 고아원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겠지요. 라이너스는 또다시 문을 향해 뒷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럼 버스 시간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갈 길이 멀어서 버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보관용 사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문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문 밖으로 나간 라이너스가 외쳤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을 쾅 닫자 빗장이 짤깍 맞물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 끝이야. 해냈구나, 나 자신. 저 원장 분명 질문을 수백 개씩 보내오겠지. 아직 들리거든요. 문 저편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이너스는 그 말에 흠칫 놀라 서둘러 복도를 걸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부엌에서 발랄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라이너스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냥 떠나는 게 낫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발끝을 세워 살그머니 다가가 보았다. 벽을 지나치는데
뒷고미의 승인을 받은 고아원이라면 어디에나 걸려있는 똑같은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가 묻혀 있었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위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조용한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입니다. 또 상상력이 있는데 마법이 왜 필요해?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다. 부엌문 안으로 고개를 슬쩍 들이밀어 보았다. 커다란 나무 식탁에 아이들이 여럿 둘러앉아 있었다. 두 팔이 푸른 깃털로 뒤덮인 남자아이. 마녀처럼 쉔소리로 웃어대는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파일에 적혀있던 마녀라는 설명과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선원들이 넋을 잃는 바람에 배가 기슭에 충돌하고 말 정도로 유혹적인 노래를 부른다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도 있었다. 파일에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라이너스는 주춤했었다. 어깨에 털가죽을 두른 어린 남자아이 셀키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데이지와 마커스도 있었다. 데이지는 입에 비스킷을 한가득 문 채 마커스 옆에 붙어 앉아서는 꼬리 깁스를 보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다. 마커스는 식탁 위에 꼬리를 올려놓고 불그레한 주근깨 투성이 얼굴로 데이지를 보며 씩 웃고 있었다. 이내 데이지에게 꼬리 깁스 위에 색연필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보였다. 데이지는 냉큼 승낙했다. 꼭 그려줄게. 아니면 뾰족한 이빨과 침이 있는 벌레를 한 마리 그려줄까? 우와, 벌레로 할래. 꼭 벌레 그려줘.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라이너스는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 현관문을 향해 다가가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또 집에 우산을 두고나 한 것이었다. 하필이면 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한 걸음 나서면서 그는 집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2장. 베이커. 라이너스는 다른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끙 소리를 냈다. 그럭저럭 괜찮게 흘러가던 하루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말이다. 구내 식당에서 산 질척거리는 샐러드를 먹다가 하얀 정장 셔츠에 오렌지 샐러드 드레싱이 튀었는데 문질러 지우려 할수록 지워지기는커녕 번지기만 했다.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는 폭우는 당분간 멎을 기미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도 우산을 집에 두고 왔다. 그래도 그 밖엔 꽤 괜찮게 흘러가던 하루였다. 대체로는 그랬다. 젠킨스가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근처 자리들에서 들려오던 키보드 소음이 잠잠해졌다. 젠킨스는 험상궂게 생긴 여성으로 머리카락을 어찌나 바짝
당겨 묶는지 일자로 이어진 눈썹이 이마 한가운데까지 치켜 올라가 있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았다. 뱀처럼 고약한 성미를 지닌 우중충한 사람이었으니까.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상사인 관리자였기 때문에 라이너스는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를 쓰며 지냈다. 그가 차디찬 돌바닥에 구두 굽소리를 딱딱 울리며 책상들 사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라이너스는 셔츠 깃을 초조하게 잡아당겼다. 젠킨스의 비서, 비열한 두꺼비를 닮은 건설하는 남자가 직원들의 업무 태만을 기록하는 클립보드와 터무니없을 만큼 기다란 연필을 들고 상사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건서의 손에서 하루 종일 누적된 벌점은 매주 합산되었고 한 주가 끝났을 때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인사 파일에 기록되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었다. 젠킨스와 건서가 지나치는 책상에 앉은 사람들은 일하는 척 고개를 푹 수그렸지만 실제로는 라이너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또 무슨 벌을 받을지가 궁금해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뻔했다. 강제로 조퇴를 하고 월급이 깎이려나? 아니면 강제로 일하고 월급은 똑같이 깎이던지. 최악의 사태라면 해고를 당해 이대로 경력의 끝을 맞고 깎일 월급마저 없어질지도 모른다. 고작 수요일 일하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심지어 다시 생각해보니 수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이라는 점이 더 지독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일이 없었다. 15분 주어진 점심시간에서 1분을 더 썼다든지 지난번 제출한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라이너스의 머릿속은 정신없이 내달렸다. 셔츠에 묻은 샐러드 드레싱 얼룩을 지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아니면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던 걸까?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보고서는 그의 셔츠와는 딴판으로 티 한 점 없었으니까. 하지만 젠킨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조짐이 좋지 않았다. 늘 얼어붙을 만큼 춥기만 하던 사무실이 지금은 답답할 만큼 후덥지근했다. 심지어 지독한 날씨 탓에 사무실로 새어드는 외풍조차도 라이너스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을 씻어주지 못했다. 컴퓨터의 모니터가 발하는 은은한 초록색 빛조차 눈이 부셔서 라이너스는 호흡을 느리고 고르게 유지하려 애를 썼다.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고혈압이니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라는 말을 들었었다. 젠킨스야말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라이너스의 조그만 나무 책상은 사무실 한가운데 있었다. 사무실 안 14개씩 26열로 배열된 책상들 가운데 L열 7번 책상이 그의 자리였다. 책상들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마른 사람들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틈새였지만 배에 군살이 몇 파운드 더 붙어 있다면 책상 위에 잡다한 개인 소지품을 놓는 게 허용되었더라면 라이너스 같은 사람이 책상 틈새로 지나갈 때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소지품이 금지된 사무실이었기에 대체로는 널따란 엉덩이를 책상에 부딪히고 싸늘한 시선들을 향해 다급하게 사과하는 형편이었다. 라이너스가 사무실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40이 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집 한 채.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살게 분명한 까칠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다이어트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장광설을 신나게 늘어놓던 의사가 쿡쿡 찌르고 쑤셔대던 자꾸만 불어나는 허리 사이즈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구내식당에서 질척거리는 샐러드를 사 먹은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무실 벽 높은 곳에는 섬뜩할 만치 명랑한 표어가 걸려 있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에 충실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은 낭비이기에. 라이너스는 그 표어들을 볼 때마다 치를 떨었다. 초조한 마음에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꾹 찔러댈세라 라이너스는 양손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L열 6번 자리에 앉은 트램블리가 그를 향해 음침한 미소를 보내왔다. 라이너스보다 한참 어린 트램블리는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골치 좀 아파지겠네요. 그가 라이너스를 향해 중얼거렸다. 입을 일자로 앙 다문 젠킨스가 라이너스의 책상 앞에 다가와 섰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울 없이 어둠 속에서 아무렇게나 화장품을 바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뺨에는 짙은 자홍색 블러셔를 발랐고 립스틱은 핏빛이었다.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목까지 단추를 바짝 채운 채였다. 어찌나 깡말랐는지 날카로운 뼈에다가 피부를 있는 힘껏 팽팽하게 당겨 씌워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 반면 건서는 트램블리만큼이나 앳된 얼굴을 한 남자였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어느 대단한 분, 아마도 최고위 경영진의 아들일 거라고들 했다. 라이너스는 동료들과
말을 섞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속닥거리는 말들을 듣긴 했다. 어릴 때부터 라이너스는 자기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남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나아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종종 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 말로는 어린 시절에 그는 벽에 바른 페인트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다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기억조차 희미한 아이였다고 했다. 베이커. 젠킨스는 으르렁거리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건서가 그 옆에 서서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감 가는 미소는 아니었다. 건서의 치아는 하얗게 그지없는 네모 모양이었고 턱에는 보조개가 패었다. 잘생겼지만 섬뜩한 남자였다. 다정한 미소를 지어도 눈에는 웃음기 한 점 없었다. 건서의 미소가 진짜처럼 보이는 건 그가 불심 검문을 나와서 기다란 연필을 들고 클립보드에 신나게 벌점을 기록할 때뿐이었다. 아마 오늘이 건서가 등장해 벌점 제도를 만든 이래 여태껏 기적적으로 피해왔던 벌점을 드디어 받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직원들은 끊임없이 감시당했다. 천장에 달린 큼지막한 카메라들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 누군가 잘못을 하다가 걸리면 벽에 붙은 상자 모양의 커다란 스피커들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그 다음에는 K열 2번 책상이라든지 Z열 13번 책상에 벌점을 매긴다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다. 라이너스는 딴짓을 하다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똑똑했고 또 너무 겁이 많았다. 하지만 충분히 똑똑했던 것도 겁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는지 곧 벌점을 받을 모양이었다. 어쩌면 벌점을 5점이나 받아서 인사 파일에 기록이 남는 바람에 이 부서에서 쌓은 17년간의 경력에 5점이 남을지도 모르겠다. 셔츠에 묻은 샐러드 드레싱 얼룩을 본 걸까? 업무 시 복장 규정은 엄격했다. 마법 아동 관리부서 직원들을 위한 안내서인 규칙 및 규정집 242페이지에서 246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실려있을 정도였다. 얼룩을 본 누군가가 관리자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았다. 더 사소한 일로 해고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라이너스도 알고 있었다. 젠킨슨 씨. 라이너스는 속삭임에 가까운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젠킨스를 만나는 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지요? 건서의 미소가 한층 환해진 걸 보니 벌점을 10점이나 받게 될지도 몰랐다. 샐러드 드레싱이 오렌지색이었잖아. 자리를 정리할 때는 상자조차도 필요 없을 테였다. 사무실에 그의 물건이라고는 입은 옷을 제외하면 마우스패드 하나가 전부였으니까. 마우스패드에 빛 바랜 사진으로 담긴 새하얀 모래사장과 푸르디 푸른 바다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 있고 싶지 않나요? 가고 싶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인사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까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라이너스를 을러댔다. 물론 실제로 눈썹이 거기까지 올라갈 리는 없었지만 라이너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죄송합니다. 건서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휘갈겼었다. 라이너스의 겨드랑이에 눈에 띄게 번진 땀 얼룩을 보고 벌점을 추가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분명 무슨 짓을 했겠지. 상당히 끈질긴 사람이었다. 차라리 샐러드 드레싱을 흘려 얼룩이 생긴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창고를 떼어낼 때랑 똑같을 것이다. 질질 끄는 것보다 한 번에 뜯는 게 덜 아픈 법.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말하자면 다이어트를요. 젠킨스가 얼굴을 찌푸렸다. 다이어트? 라이너스는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지시로요. 과체중이라 이거죠? 건서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물었다. 라이너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서는 딱하다는 듯 흠소리를 냈다. 그래 보였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단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클립보드 모서리로 판판한 자기 배를 툭툭 쳤다. 건서는 정말 혐오스러운 인간이었다. 라이너스는 그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굉장하네요. 질문에 대답이나 하시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젠킨스가 쏘아붙였다. 이 상황을 어서 마무리 짓고 싶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칠칠치 못해서요. 샐러드를 먹는 중에 케일 조각이
마치 자유의지라도 있는 것처럼 툭 떨어지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젠킨스가 라이너스의 책상에 손을 짚고 상체를 수그리더니 검게 칠한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뼈가 부딪혀 나는 쩔그렁 소리 같았다. 입 다물어. 이에 젠킨스 씨. 젠킨스가 라이너스를 노려보았다. 뱃속이 쥐어짜듯 뒤틀렸다. 젠킨스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에 열리는 최고위 경영진 회의에 당신을 참석시키라는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젠킨스가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을 한들 방금 들을 말만큼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이너스는 눈을 끔뻑였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젠킨스가 다시 몸을 고추 세우더니 팔짱을 꼈다. 당신이 쓴 보고서는 읽어봤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간신히 수준 미달을 면할 정도더군. 그러니까 라이스 베이커를 호출한다는 공문을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오한이 이렇다. 입사한 이래 최고위 경영진의 호출은 처음이었다. 그가 최고위 경영진을 딱 한 번 마주한 건 연말에 오찬 행사 때였다. 그들은 행사장 앞쪽에 한 줄로 서서 라이너스를 비롯한 하급자들에게 알루미늄 포일 쟁반에 담겨있던 말라 비틀어진 햄과 덜 익어 서걱거리는 감자 샐러드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좋은 식사를 대접받게 된 거라며 씩 웃어댔다. 그렇게 받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책상으로 가져와 먹어야 했다. 줄을 서는 동안 15분의 점심시간이 동났기 때문이었다. 지금이 9월이니 연말까지는 몇 달이나 남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젠킨스의 말은 곧 최고위 경영진이 라이너스를 개인적으로 불러냈다는 거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분명 좋은 일일 리가 없었다. 젠킨스는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라이너스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 실수라. 젠킨스가 그의 말을 되뇌었다. 실수란 말이지? 예. 최고의 경영진은 실수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서 있던 건서가 선 웃음을 흘렸다. 그렇지, 맞다.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젠킨스는 라이너스의 대답이 흡족하지 않은 듯 했다. 그제야 라이너스는 그 역시 이 일에 대해 자기만큼이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고약하게도 조금 짜릿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엄청난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짜릿한 건 짜릿한 거였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옛날에 어머니가 이러셨지. 남의 고통을 보고 좋아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못된 짓이다. 그날 이후 여태까지 그런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왔는데 모른단 말이지? 젠킨스는 당장이라도 그를 후려 갈길 기세였다. 불만 접수라도 한 건가? 혹시 내 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불만을 가졌고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아닙니다, 젠킨스 씨. 내 관리자로서의 자질에 만족하나? 그럴 리가. 예. 건서가 클립보드 위에 연필을 사각사각 놀리며 무언가 썼다. 정확히 어떤 점이 만족스럽지? 난제도 이런 난제가 없었다. 라이너스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다.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결국 수백 가지 거짓말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럴 바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편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때가 오기 마련이다. 바로 지금처럼.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진실을 살짝 뒤트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무척 권위 있으시죠. 젠킨스의 눈썹이 또 머리카락에 닿도록 치켜 올라갔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젠킨스가 한 손을 들더니 손가락을 딱 튕겼다. 건서가 클립보드에 꽂아둔 종이들을 뒤적이다 크림색 종이 한 장을 꺼내 젠킨스에게 내밀었다. 그는 마치 그 종이가 몸의 다른 부위에 닿았다가는 감염되어 수포라도 생긴다는 듯 엄지와 검지로 집어들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이야, 베이커. 늦었다가는 두고 보라고. 당연히 회의에 다녀온 만큼의 업무 시간은 나중에 벌충하도록 해. 필요하다면 주말 출근을 해야겠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현장 파견 업무도 없으니까. 물론입니다. 라이너스는 잽싸게 동의했다. 젠킨스는 다시 몸을 숙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만약 나에 대한 불만을 입 밖에 냈던 거라면 내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주겠어. 알겠나, 베이커? 예. 그가 라이너스의 책상 위에 종이를 떨어뜨렸다. 종이는 팔락거리며 날아가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책상 끄트머리에 안착했다. 젠킨스가 머리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지금은 도저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젠킨스가 뒤로 빙글 돌더니 모두들 된통 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업무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라고 고함을 쳤다. 곧 키보드를 타닥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건서는 여전히 라이너스의 책상 옆에 서서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중이었다. 라이너스는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하게 몸을 꿈지럭거렸다. 한참 지나서야 건서가 밉살 맞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분들이 왜 당신을 호출한 건지 모르겠군요. 분명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아, 그리고 베이커 씨. 예? 셔츠에 얼룩이 묻었네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벌점 1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말을 남긴 뒤 건서도 뒤돌아 젠킨스를 따라갔다. 라이너스는 숨을 참고 있다가 두 사람이 비열까지 다다른 뒤에야 폭발하듯 숨을 내뱉었다. 방금 만든 땀 얼룩을 빼려면 집에 가자마자 셔츠를 빨아야 할 것 같았다. 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정체에 대해 고민했다. 당혹감. 분명히 그랬다.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 옆자리의 트램블리가 젠킨스가 남기고 간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티나게 쭉 뺐다. 라이너스는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낚아챘다. 결국 그날이 온 거네요. 트램블리는 지나치게 신나 보였다. 새로운 옆자리 이웃은 누가 되려나? 라이너스는 애써 무시했다. 모니터의 녹색빛이 반사되는 바람에 종이 위 굵은 글자들이 한층 더 불길해 보였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법아동관리부서 최고위 경영진으로부터의 전달사항. 참조 비델리어 젠킨스. 9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라이너스 베이커를 최고위 경영진 집무실로 호출함. 혼자 올 것. 그게 다였다. 이거 참 하고 라이너스가 중얼거렸다.